안녕하세요, 엔트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사업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따로 없어요. 재미삼아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저는 코스트코 상품으로 위탁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주문이 1도 없어서 저는 이제 쿠팡으로 눈길을 돌리고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쿠팡 위너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가격을 100원을 싸게 매칭을 해서 그 상품의 위너가 되면 지금부터 그 상품에 들어오는 주문 건수는 다 저에게 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정말로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매칭을 걸고 기다렸더니 거짓말처럼 5분도 안 돼서 그 상품에서 주문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상품에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각자의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실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건데, 쿠팡은 하나라는 상품을 가지고 여러 판매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최소로 제일 낮게 매칭을 건 그 분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그런 방식, 아마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갈 마진을 최소로 잡고 남들보다 제일 싸게 팔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저에게 주문이 몰려오는 약간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상품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잘 팔고 있는, 아니면 후기가 많았던 그런 상품에 제 마진을 포기하고 매칭을 걸면 고객님들은 그 상품을 보고 주문을 하고 그 상품에서 제일 낮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주문권을 몰아주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진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판매자들도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가격을 낮게 측정하다 보니 고객에겐 이익이지만 반대로 판매자들에게는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제 나도 돈 버는 건가? 혼자 또 북치고 장구치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다가 또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위너를 뺏긴 거죠. 여기는 실시간으로 아주 전쟁터였어요. 뺏고 뺏기는 무지막지한 정말로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는 부업이었기에 이런 것 자체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보단 현재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뭐라고 공부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실제로 주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치킨 게임만 할 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진을 더 올릴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할인한 상품 10개까지 사보는 거야. 아니, 10개 말고 와이프 거까지 해서 20개를 사자. 그걸 할인이 끝나면 다시 가격을 올려서 팔면 아마 승산이 있겠다. 다른 셀러는 가격을 올릴 테니 가격 경쟁에서 분명 나에게 승산이 있을 거야. 아시다시피 쿠팡은 위너 싸움이라 공급가가 할인이 끝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셀러들은 분명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치만 변수가 생기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코스트코에는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100% 환불을 받아줍니다. 쿠팡 위너에서는 가격만 싸면 정말 잘 팔렸기에 환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사입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요.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현재도 코스트코 사입과 위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 5개를 만들어서 1년에 리워드로 한 아이디당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돌려받고 있고요.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 그 경험으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입한 상품들은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곤 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처럼 저도 첫 시작은 편의점 택배였어요.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뭐. 상품을 들고 편의점을 가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상상했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2월 말에 사업자를 내고 3월부터 네이버와 쿠팡 판매를 하지만 네이버는 잘 안되고 쿠팡에선 위너로 조금 경쟁했지만 이렇게
평생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매일매일 유튜브 시청을 했습니다. 저를 이 세계로 인도한 건 유튜브니까요.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이었을까요? 온라인 판매 영상들만 계속 시청하다 보니 이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택배 백마진을 남겨야지 돈을 번다는 얘기였어요. 택배 수량이 올라가야 배송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오, 그럼 택배 계약을 해야겠구나. 운명이었을까요?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운 좋게 엘리베이터에서 CJ 택배 기사님을 만납니다. 운명은 역시 제 편이었나봐요. 예전 같았더라면 말은 무슨 인사도 안 했을 텐데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사람 좋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기사님께 택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내어 여쭤봤죠. 그거 아시나요? 아파트 택배 기사님들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시크하신 기사님은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차에 가서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어요. 사무실로 연락해서 통화해보라고. 아, 영업장이 따로 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영업점에 연락하니 한 달에 몇 개 정도 나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시청한 영상에서 무조건 구라를 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뭐냐, 우선 너부터 살고 봐라, 그런 각오쯤은 해야 한다, 이런 영상들이 가득했고요. 저는 이제 택배비를 백마진으로 보상받으려고 우선은 거짓말을 해서 숫자를 올려서 말해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 구라치다 걸리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몇 개 안 나간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다시 돌아와서 기본 2,750원으로 계약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택배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 택배 계약도 했겠다. 이제 편의점 안 가도 되니 개 좋았습니다. 나를 위해 택배 기사님이 방문한다. 아, 좋더라고요. 무슨 성공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목표가 생깁니다. 택배 수량 늘리기라는 거죠. 하루 33개만 어떻게든 보내보자. 그럼 한 달에 1000개, 3개월만 유지하면 택배비는 내려갈 것이고, 그럼 마진이 남는다. 자, 이제 어떤 걸 팔아볼까? 쿠팡에서 위너만 잘 걸어도 33개는 팔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똑똑했으니까요. 참 단순한 논리가 펼쳐지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생각한 게 코스트코의 상품이 수량도 많고 많이 사면 그만큼 싸니까 그걸 사다가 남들 안 한다는 소문을 하자 했습니다. 사실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멋져 보이고 싶어서 오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자, 타겟은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처럼 돈이 없어서 많이 안 살 거잖아요. 그 친구들 위해서 저는 묶은 상품을 쪼개서 팔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햇밤, 스팸 등등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마구마구 주문합니다. 덕분에 집이 점점 창고가 되어갔어요. 나에게 돈목거리를 쥐어줄 대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햇반을 5개, 8개, 10개, 스팸을 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전 참 영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게 아직도 통하거든요. 진짜로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자, 하루 목표 33개를 위해 하루에 1개를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면 최대한 팔기 시작했어요. 100원, 200원이 남아도 팝니다. 왜? 저의 목표는 한 달에 택배 1000개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상품을 소분해서 포장을 미리미리 해뒀어야 돼요. 제가 출근하면 와이프가 혼자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상품을 미리미리 포장해서 상품화를 해두고 그랬습니다. 번외로 그때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 39살.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됐었거든요. 저 또한 스마트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할 게 회사에 남는 노트북을 가져다가 상품 등록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느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느렸거든요. 상품 등록하는 게. 그래서 얘도 엉망이고 저도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회사의 노트북을 도저히 느려서 못 써서 다시 가져다 놓고 노트북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판매로 벌었던 돈으로 말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온라인몰을 시작하고서 망하더라도 저는 노트북 하나는 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에서 시작해서 55만원짜리 노트북 하나 건진 거면 나쁜 도전은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전 이렇게 쿠팡 위너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네이버에서도 잘 팔고 싶었어요. 욕심이죠. 위너로 판매 경험을 얻었을 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가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필요한 걸 팔라고. 나 필요한 거 없는데? 라고 말했죠. 와이프는 저보다 지식이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엔 상품 등록과 상품 소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